국민병, 전 세계인의 병, 뭐 한 몇 억 명, 3억 명 정도가 당뇨 환자라고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오늘 그죠? 그 당뇨하고 키토산 관련 논문을 좀 찾아서 보다가 나왔는데 거기에 당뇨 환자의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3억 명, 뭐 이런 식. 우리나라만 해도 500만 명, 600만 명, 뭐 이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당뇨를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 혹시 또 이렇게 감춰놓고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교수님? 제가 당뇨인이 아니라 가지고 네. 감춰놓고 있는 건 없어요. 어, 어. 근데 교수님은 그럼 예. 당뇨인들을 위해서 감춰놓은 영양제가 있으세요? 저는 감출 게 없고 싹 다 얘기했어요. 뭐 제가 뭐 감출 게 뭐 있어요? 싹 다 얘기하죠. 네, 뭐 뭘까요? 뭘까요? 교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뇨인이 먹어야 하는 영양제 1순위는 뭘까요? 저는 뭐 그냥 떼놓고 소화 잘 되도록 하고 네, 마그네슘 먹어. 마그네슘 네, 소화 잘 되도록 하려면 네, 비오유키스 먹어요. 먹고. 네, 그리고 음, 이제 그 중에서 이 당뇨의 포인트로 일을 하는 음. 거는 이제 키토산 식이섬유질이 네, 대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네,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를 잘 되게 해서 네,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네. 도와주고 그렇죠. 글루카곤을 이제 좀 좀 억제시키는 이런.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를 시켜야 포도당이 사라지니까 네,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네, 결국은 소화가 잘 돼 와야 이게 그 네, 다음이 진행되는 거라서 네, 소화 잘 되고 네, 그다음에 키토산 먹고 네, 마그네슘 먹고 네. 그런 정도 지금 돼 네. 있습니다. 저는 예. 이제 그 단계까지 잘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네. 네. 그래서 아예 탄수화물을 좀 절제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 예, 인슐린 분비가 네. 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뇨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슐린을 따로 공급해 주거나, 예. 뭐 이렇게 되고, 최근에는 소아당뇨가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어른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네. 있죠. 네. 그리고 인지하는, 받아들이는 그것도 굉장히 커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자기가 왜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지도 이해를 네네.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딴 애들 다 먹고 있는 과자 나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수를 줄이는 것이 당뇨 관리의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게 이제 말씀하신 소화도 이제 예. 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음. 탄수화물이 이제 인슐린만 딱 올려놓고 네. 뭐 이게 끝까지 소화되는 게 아니라 얘가 예. 인슐린 때문에 띡 바이닝해서 배에다 갖다 붙여서 사실은 어른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수 때문에 탄수화물 많이 먹고 인슐린 많이 맞고 이러면 배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탄수화물 줄이는 네, 네, 쪽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는 또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혈당이 안 떨어진다.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줄인다. 아예 그냥 끊어버리면 당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럼 당뇨 고치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당을 다 끊어버리면 인슐린 분비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췌장이 위축된다. 이런 보고도 많이 그런데 있거든요. 그 탄수화물을 정도까지 막 줄이면. 탄수를 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니까. 아, 이제 예, 얘기가 예. 조금 또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정도까지 탄수를 안 먹을 수 없는 이유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밥이라는 탄수화물, 빵이라는 탄수화물 네. 피해가기 어렵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거 말고도 음료에도 들어있는 단순당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 줄이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탄수를 줄이는 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것 중에 네. 하나이기도 해요. 밥은 그, 줄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혈당이 막 100, 지금 120 정도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한 4년 정도 전에 이제 당이 좀 있으면 조심하셔라. 연세 80에. 그랬더니 그냥 탄수화물을 확 줄여버리는. 음, 음, 음. 요거 내가 고치지. 그러면서 그걸 줄이.
힘이 쫙 빠져버린 예, 움직이 에너지 빨리 대사 예,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먹는 거 이제 마음대로 좀 드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접근해서 지금은 뭐 그냥 식사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고 당은 120, 130 뭐 그 이렇게 왔다 정도면 뭐 갔다. 80세 연세이신 거에 비하면. 근데 이제 예, 제가 이제 당뇨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염증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혈당이 높다는 건 염증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또 그렇죠. 높아지는 거라서 사실 그것 때문에도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거라 네, 염증 자체를 그러니까 항산화예요. 그것도 사실은 항산화 시키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항산화도 똑같이. 네, 그 염증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이제 항산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니까 맨날 이제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 다시 또 항산화로 가고 네. 그러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항산화가 뭐 모든 것의 음, 기본이 예, 기본을 깔아야 되는 게 항산화이기 때문에 그런 그죠. 자, 그래서 당뇨인의 경우에 저는 뭐 비타민 C를 꼭 바닥에다 깔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혈관이 산화되는 것 또는 뭐 콜레스테롤이나 탄수화물, 즉 포도당이 산화돼서 혈관에 달라붙는 거라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비타민 C 또 다른 항산화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우리 그 상담하는 분 중에 한 분은요 혈당이 400이 나와요. 그것도 10년 동안 나왔대요. 근데 지금도 400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혈관이 그냥 짱짱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항산화제를 먹는 거. 네, 그래서 항산화가 여러분들의 그 당뇨합병증을 막아주는 기본적인 수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산화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김희승 교수님께서 알고는 계시는데 말을 잘 안 해주니까 잘 또 얘기를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키토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